우리 현대소설 현진건 작품선 타락자 1. 우리 둘이 C와 나 명월관지점에 왔을 때는 오후 7점이 조금 지내었을 적이었다. 봄은 벌써 반이 가까웠건만 찬바람이 오히려 사람의 살점을 여의는 작년 2월 어느 날이다. 우리가 거기 간 것은 우리 사에 처음 들어온 K군의 초대를 받은 까닭이었다. 이런 요리점에 오기가 그날이 처음은 아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많이 다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니 이번까지 어울려야 겨우 3번밖에는 더 안 된다. 나는 이런 연회석에 참여할 적마다 매우 즐거웠다. 길다란 요리상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술도 마시고 요리도 먹는 것이 좋았음이라. 아니, 그것보담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기생을 볼 수 있음이었다. 친할 수 있음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나는 잠깐 나의 경우를 설명해 두고 싶다. 나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폐학 않을 수 없게 된 사람이다. 그것은 어느덧 2년 전의 일이다. 나도 공부할 적에는 모범적 학생, 유망한 청년이란 칭찬을 들었었다. 기실 그것이 허예가 아니었다. 남은 히비야 운동장에서 뛰고 아사쿠사구 놀이터에서 정신을 잃을 때에도 나는 한 자라도 알려 하며 두 자라도 배우려 하였다. 나는 공일도 모르고 휴일에도 쉬지 않았었다. 나의 유일한 벗은 서책뿐이었다. 나에게 위안을 주고 오락을 주는 것은 오직 지식뿐이었다. 창틈으로 새어오는 찬바람에 고난 잠이 깨어지고 선선한 달빛이 찬물처럼 외로운 베개를 적시는 새벽, 사양의 눈물을 뿌리다가도 갑자기 머리맡에 두었던 책을 집어들었었다. 이대도록 나는 공부에 열광적이었다. 공부만 하고 보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숭배하는 영웅 호걸도 따를 수 있다. 그보담 지내간들 무엇이 어려우랴. 나는 까마 아득하나마 광채찬란한 장래를 꿈꾸었다. 나의 환영은 희망의 붉은 꽃이 필 대로 핀 꽃밭 사이로 떠돌았었다. 물론 나는 이 꿈을 믿었었다. 이 환영을 참으로 여기었다. 그러나 심술궂은 운명은 그것을 흥댕이 치고 말았다. 불의의 오촌당숙이 별세여시니 나는 그의 이프가 아니 될 수 없었다. 80이 넘은 종조모님의 헛손자가 되고 30이 남짓한 당숙모님의 외아들이 되고 말았다. 인제는 집을 떠날 수 없다.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가기는커녕 며칠 시골만 다녀와도 할머님과 어머님이 우시며 부시며 집안에 호젓한 것을 하소연하신다. 꿈은 깨어졌다. 환영은 사라졌다. 광명이 기다리던 앞길에 잿빛 안개가 가리었다. 희망의 불꽃은 그물그물 사라져간다. 날이 감을 따라 달이 감을 따라 가슴을 캄캄하게 하는 실망의 구름장만 두터워 갈 뿐이었다. 나의 혼은 얼마나 이 크나큰 손실에 오열하였는지, 신음하였는지. 마침내 돛대 꺾어진 배 모양으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게 되고 말았다. 되는 대로 되어라. 위인이 다 무엇이랴. 인생이란 물거품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밤새도록 잠 한숨 아니 자고 머릿속에서 온갖 신기루를 쌓아 올리다가 그것이 싸늘한 현실에 무참히 깨어질 때 이런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공부할 동안 끊었던 담배도 어느 결인지 잊게 되었다. 때때로 화난다 하고는 술을 찾기도 하였다. 술은 본래 못 먹음은 아니니 어릴 적부터 맛도 모르면서 부친의 잡수실 술을 도적해서 한 모금 두 모금 홀짝홀짝 마시었었다. 그래도 중간에 그것을 절금하였나니 정말 공부에 심신을 바친 나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담배와 술을 먹게 된 때는 집에 나온 지 한 1년이나 되었으리라. 술을 먹는데도 요리점에서 버듬적하게 먹을 처지가 아니라 그런 처지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은 그까지는 아직 타락되지 않았었다. 10전어치나 20전어치나 받아다가 집에서 자작할 뿐이었다.
겁에서 수수편수란 격으로 죽이는 도리어 화증을 도운다. 화풀 곳은 없다. 어찌되든 집을 휙 나오는 수밖에 없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발 돌릴 곳이 없다. 서울서 학교에 다닌 일도 없고 또 교제를 싫어하는 나이라 어느 친구 하나 없다. 이때도 나의 화풀이 받을 벗은 아니다. 지양 없이 종로 내거리를 헤맬 따름이다. 남산 공원에나 올라가서 저도 모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한껏 흥분하연 혼자 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후 내가 땡땡사에 들어가자 오늘처럼 사후의 초대를 받아 요리점에 간 일이 있다. 거기서 나는 기생이란 물건을 보았다. 여염집 여자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어여쁜 표정, 옷이 몸에 들러붙은 듯한 아름다운 맵시, 교묘한 언사, 유혹적 웃음이 과연 그럴듯하였다. 묵묵히 보고만 있는 나에게도 위안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 같았다. 답답하던 가슴이 한결 풀리는 듯 싶었다. 이럴 때 기생이나 아는 것이 있었으면. 쓸쓸히 덮쳐오는 환멸의 비애가 가슴을 물어뜯기다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제에는 기생이라면 남피를 빨고 뼈를 긁어내는 요물이고 사가리라 하였었다. 그런데 드나드는 사람조차 사람으로 알지 않았었다. 불황자, 타락자, 말 못할 인간이라 하였었다. 유위유망한 꽃다운 청춘에 무슨 노릇을 못해서 화류계에서 세월을 보낸단 말입니까? 그들은 제 일평생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해독을 제 자손에게까지 끼치어 제 가족을 멸망시키고 제 민족을 멸망시키는 사회의 죄인이고 인류의 죄인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연설회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이렇게까지 절규도 한 일이 있다. 그때의 나, 지금의 나, 변한들 어찌 이다지도 변하랴. 인제 길거리의 혹 기생들과 서로 지나치면 문득 가슴이 꿈틀함을 느끼었다. 나는 그 치마 뒷자락을 홀린 듯이 돌아보기도 하고 슬쩍 코에 앉히는 그 매력 있는 향기를 줄인 듯이 들어 마시기도 하였다.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소위 토벌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후 씨가 심심파적이란 구실 밑에 놀라를 가자 함이었다. 이 씨란 이는 몸집이 작고 짧으며 머리가 곱실곱실한 사람인데 그 홍갈색으로 반질반질하는 얼굴은 무른 것을 단단한 것에 다달가 보았다 하는 듯하였다. 나는 그 제사, 영롱한 농담을 좋아하며 또 나보담 근 10년 마디엄만 조금 더 연장자로 자처지 않는데 감복하였었다. 그리고 또 그의 여관이 우리 집 가까이 있는 때문에 우리는 자주로이 상종하게 되었다. 그도 몇 해 전 주머니가 넉넉할 때에는 화류계에 많이 놀았다 한다. 그의 말을 빌리건대 그는 화류항리의 백전 노장이었다. 우리는 어두침침한 행랑 뒷골로 돌았다. 나는 어디가 어디인지 잘 알지도 못하였다. 다만 씨의 뒤만 따른다. 씨의 번지보는 성냥불이 몇 번 번쩍하였다. 그럴 적마다 나의 가슴에도 희망과 기대가 번쩍이었다. 그래도 나는 같이 아니왔소 라고 변명하는 듯이 늘 몇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번지는 자꾸 틀리었다. 어느 때는 속 깊이 들어갔던 골목을 도로 나오기도 하였다. 헛되이 성냥개피만 허비하였다. 인제 희망은커녕 웬걸 거길라고 미리 실망조차 할 지경이다. 그리고 씨가 속히 그 집이 그 집 아닌 줄 알고 딴 데로 가시면 하였다. 다리가 아프다. 찾던 집을 찾기는 찾았다. 씨는 대문을 살그머니 열더니 그 안으로 사라졌다.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웬일인지 나의 가슴은 닥쳐올 중대한 일을 기다리는 사람 모양으로 뛰놀았다. 펄떡하고 행랑 방문 여는 소리가 난다. 기생 있어? 기생집 아니에요. 하는 특명스러운 말이 끝나자마자 탁 하고 성낸 듯이 문을 닫는 것 같다. 대단히 잘못했구려. 그런 것 나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해놓곤 고만 이사를 간담. 씨는 비위 좋게 거짓말을 뿌리고 웃으며 나왔다. 그날 밤 원정은 실패이었다. 공연히 남을 끌고만 다니지.
도로 그 골목을 걸어 나오며 나는 C를 원망하였다. 똑 보아야 멋인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운동도 되고 좋지. 우리가 어디 다니고 싶어 다니나? 하도 가깝스러워서 그러지. 그것은 그래. 나는 동의를 하면서도 어찌 무엇을 잃은 듯이 섭섭함을 어찌할 수 없었다. 2. 시간은 이미 7점 반이나 되었건만 손들은 오히려 모여들지 않았다. 너르다른 명월관 지점 1호실은 쓸쓸하게 비어있다. 손이라고는 C와 나 외에 우리를 초대한 K와 그의 절친한 친구로 이 연회의 설계자이고 준비원인 D가 있을 뿐이었다. 아니, 그들뿐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밥을 먹다가 일어선 기생 둘도 있다. 그의 하나는 한 번 본 일이 있는 개선이란 것이었다. 그는 이미 기생으론 노자를 붙일 만한 낯세 일다. 30 가까웠으리라. 그도 한참 당년에는 어여쁜 자태와 능란한 감으로 많은 장부의 간장을 녹이었다 한다. 어느 이름난 대관을 감투 끝까지 빠지게도 만들었다 한다. 그러나 지금 보는 나의 눈에는 그런 일이 거짓말인 듯 싶을 만치 그의 얼굴은 사람을 끄는 무슨 힘도 없었다. 두 뺨은 부은 듯이 불룩하고 이마는 민 듯이 훌렁하였다. 더구나 그 시들한 살빛에는 벌써 늙은 그림자가 깃들인 것 같다. 하건만 여성으로는 차마 못 들을 음담외설이 날 적마다 그 검은 눈을 스르르 감아붙이며 흥흥하는 콧소리와 함께 그 뜨거운 입술을 비죽비죽하는 것은 음탕 그것이었다. 저기 옛날 솜씨의 남은 자취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는지. 그렇다고 그에게 나와 고향을 같이 한 명예 있음조차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그가 나를 처음 볼 때 저희가 아무 지배인의 아우가 아닌가요? 라고 C에게 물었으리만큼 그는 지금 어느 시골 땡땡 회사 지배인으로 있는 우리 형님을 잘 알았다. 어린 날을 몇 번 보기조차 하였다 한다. 따라서 그는 기생 중 나를 아는 오직 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처음 보는 기생이었다. 나의 주인은 처음부터 그에게로 끌리었다. 공평하게 말하면 그 또한 미인축에 끼이지는 못할는지 모르리라. 이마는 조금 좁고 코끝은 약간 오근 듯하였다. 하나 그 어여쁜 뺨버리와 귀여운 입언저리가 그런 결점을 감추고도 남았었다. 그것보담 그 어린 우유 모양으로 하늘하늘 앳된 살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적어도 그날 밤에는 그렇게 보이었다. 너 요사이 나짐이 많이 정했니? 그래, 나는 네 나짐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이냐? 나도 좀 되어보자꾸나, 응? 몇만금 부모의 재산을 오입의 구덩이에 쓸어넣고 그 대신 몇 곡조 노래와 몇 마디 농담을 얻은 D는 그 퉁퉁하게 살찐 손을 느려 그 기생의 손목을 잡고 빙글빙글 웃어가며 이런 말을 하였다. 그들은 밥을 다 먹고 상도 치운 때이었다. 네, 좋습니다. 하고 그 기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정말이냐? 네, 좋습니다. 하고 대여들은 D를 밀치며 문득 소리를 쳐 웃는다. 입술이 귀염성 있게 방신 열리며 하얀 쌀락 같은 찬찬한 이빨 사이에 다문다문 섞인 금리가 유혹적으로 번쩍인다. 나의 입술에도 어느 결에 웃음이 흘렀다. 논을 팔란 말이지, 밭을 팔란 말이지. 에이구 이런 것. 하고 그는 손으로 그의 뺨을 치고 쳤다느니 보담 스치고 물러앉는다. 이리 좀 오게 그려. 기생을 보면 감질이 나서 못 견디는 C는 애교의 웃음을 흘리며 그 기생을 부른다. 그때 나는 C와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출렁하였다. 우리가 어째 여태껏 서로 만나지 못했담? 채 앉지도 않은 그의 손을 잡아다리며 C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름이 무엇? 춘심이여요. 고향이 어디야? 땡땡이여요. 나는 먼저 그가 나와 한고을 사람임을 기뻐하였다. 서울 온 지 얼마나 되었나? 한 3년 되죠. 이건 참 내가 너무 고루하군. C는 인제 내 판이라 하는 듯이 일변 몸을 그리로 닦으며 일변
그 독특한 농담을 늘어놓기 비롯하였다. 시의 하는 양은 마치 10번 20번 보아 친히 아는 듯하였다. 나는 물끄러미 그들의 하는 양을 보고만 있었다. 나의 눈에는 요술쟁이가 입으로 오색 종이를 뽑아냄을 구경하는 촌뜨기의 그것 모양으로 의어와 경탄의 빛이 있었으리라. 보기 사나웁기도 하였다. 부럽기도 하였다. 어찌하면 저렇게도 말을 잘 붙일 수 있는가? 가늘한 손을 함부로 줄 수 있는가? 한시바삐 씨의 대신에 내가 그와 말을 하였으면 손을 쥐었으면 하였다. 선망에 타고 있는 나의 눈은 맛난 음식을 먹는 어른의 입만 바라보는 어린애의 그것 같았으리라. 어느덧 씨의 팔은 비스듬히 춘심을 안고 있다. 사랑을 속살거리는 애인들처럼 씨의 입술은 춘심의 귀에 닿을 듯 말 듯하다. 에그, 점잖으니가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춘심은 몸을 빼친다. 점잖길래 그런 말을 하지 어린애가 그런 소리를 하든? 하고 씨는 제 말솜씨에 만족한 것 같이 빙그레 웃었다. 춘심은 나에게 곁눈질하며 빈정대는 듯이 방긋 웃는다. 마침 그 순간인즉 나도 춘심을 보고 웃을 때이었다. 그것은 씨의 재담 때문이 아니다. 아까부터 생각하던 춘심에게 건넬 묘한 말을 얻고 나오는 줄 모르게 띄운 웃음이라. 그런데 의외의 두 웃음은 마주쳤다. 어째 내 마음을 춘심에게 꿰뚫려 보인 듯 싶어 나는 하염없이 얼굴을 붉히었다. 그래도 나의 가슴에는 기쁜 물결이 술렁하고 퍼지는 듯하였다.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나의 피를 끓게 하였다. 우연히 오고 간 이 웃음이 둘 사이에 거멀못을 친 듯이 그와 나를 달라붙게 하는 듯 싶었다. 나는 고만 무조건으로 그가 정다웠다. 뜻도 모를 무슨 말이 불쑥 올라온다. 그 찰나이었다. 밀창이 고이 열리며 보얀 얼굴과 푸른 치마가 얼른한다. 그 다음 순간에 나는 누구를 향하는지 모르게 한 팔을 짚고 인사하는 기생이 보였다. 그 기생도 개선이 보담 나이가 많았으면 많았지 어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얼굴이야. 분으로 매이고 매인 보람도 없이 드문드문한 손티, 가뭇가뭇한 죽은 깨, 깎은 듯한 뺨,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었다. 저까지 것을 왜 불렀을까? 나는 속으로 의아히 여길 지경이었다. 형님, 인제 오셔요. 춘심은 반갑게 부르짖으며 불현듯 몸을 일으킨다. 몹시 시다르는 씨로부터 벗어날 핑계 얻음을 못내 기뻐하는 듯이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모양으로 시침을 뚝 떼고 그 곱슬곱슬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제야 손들이 모이지 않음을 깨달은 것 같이 왜들 오지를 않아? 라고 하였다. 그와 나의 거리는 멀어지고 말았다. 그에게 말을 건넬 저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장차 수십 명이나 올 터이니 그는 어느 뜸에 끼일는지 누구하고 꿀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을는지 나는 할 일 없이 뒷점만 보고 있을 뿐이다. 에이, 못생긴 것. 나는 마음속으로 애달게 부르짖었다. 저희들끼리 모인 그들은 이야기꽃을 필 대로 피게 한다. 연잎에 실비 뿌리듯 속살속살하기도 하며 때때로 옥반을 깨뜨리듯 떼그를 하고 웃기도 하였다. 나는 어리인 듯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개선이가 눈으로 나를 가르치며 춘심이더러 무에라 무에라 하는 듯 하였다. 그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기도 하고 슬쩍슬쩍 나에게 시선을 던지기도 하였다. 내 말 하는가 보다 하고 나는 눈을 내리감았다. 얼굴에 춘심의 시선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8점이나 되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서로 맞춰둔 것 같이 한 사람 뒤를 한 사람이 잇고 그 사람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었다. 어느 결에 갈고리란 갈고리는 모자와 외투가 빈틈 없이 걸리었다. 이제 기생 소리나 한마디 들읍시다. 한동안 늘 하는 인사와 무미한 담화가 끝나고 잠깐 무료한 침묵이 있은 후 누구가 이런 제의를 하였다. 그거 좋지요. 다른 소리가 찬성을 한다. 그래 볼까요?
그런 일이면 내가 도맡았지요 하는 듯한 얼굴로 D는 말을 하였다. 그의 쉬인 듯한 소리는 뽀이를 불렀다. 퉁명스럽게 꾸짖는 듯이 뽀이에게 분부하기 시작하였다. 가야금이 들어왔다. 장구가 들어왔다. 갈강갈강한 뽀이는 가야금을 잊기도 하고 장구가 소리가 잘 안이 나기도 하여 D에게 톡톡히 꾸중을 못쉬었다. 하건만 그 뽀이는 그런 야단이야 밤마다 만납니다 하는 듯이 그 하이칼라한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연해연방 예니하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먼저 춘심이가 가야금을 뜯기로 하였다. 그는 나에게 등을 향하고 줄을 검사하기 비롯하였다. 저 계집애가 왜 돌아앉아? 나는 화증을 내었다. 그대도록 나는 그의 얼굴을 보기나마 언제든지 계속하고 싶었다. 줄도 골랐고 저희들끼리 문의도 끝난 뒤 우는 듯한 구슬품 가야금 가락을 맞추어 느리고 순한 춘심의 소리가 섞여 들리었다. 가자 가자 어서가 위수 건너 백로가. 말소리는 뚝 끊기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리로 몰리었다. 그리고 제각기 고대 음률의 지식이 있어 그 잘잘못을 가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지식의 발표로 어느 구절에 좋다 하여야 옳을지 정신을 모으고 있는 듯 싶었다. 기경선자간 연후 공추월 지단단 자라 등 저 반달 실어라 우리 공양을 한 기가. 노래가락은 멋있게 슬쩍 넘어간다. 흥흥하는 콧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나도 부지불식간에 흥하고 말았다. 그 노래는 마치 봄바람 모양으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서슬에 얼어붙은 무엇이 스르르 풀리는 듯 싶었다. 그 무엇이 활개를 벌리고 우쭐우쭐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가 우쭐우쭐 할 리가 있으랴. 이럴수록 그 노래의 임자가 보고 싶었다. 그 표정이 어떨까? 그 입술이. 저 맞은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 척하고 슬그머니 그의 정면에 가 앉을까? 절묘한 낙상이다. 그러나 나의 몸은 무엇으로 동여맨 것 같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눈은 박힌 듯이 그의 뒷골에 어리고 있었다. 앞으로 구부릴 적마다 반질하고 빛나는 그의 머리, 연분홍 숫국사 저고리 밑에서 곰실곰실 움직이는 어깨의 윤곽, 늘었다 굽었다 하는 팔, 그 꾸김꾸김한 치마주름, 이 모든 것 보담도 가야금 줄 위에서 남실남실 춤추는 보얀 손가락이 나의 넋을 사르고 말았다. 보면 볼수록 그 모든 것에 미가 더하고 매력이 더하였다. 때때로 정신이 아찔해지며 모든 것이 한테 뒤범벅도 되었다. 그 국사 무늬가 서로 뭉켜지기도 하고 치마 주름이 한대로 물려지기도 하였다. 어슴푸레한 어두운 가운데서 보얀 손가락만 파뜩파뜩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아물아물해지며 눈앞에 불꽃이 주렁주렁 흩어진다. 3. 요리상은 들어왔다. 우리는 그것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았다. 기생들은 술병을 들고 서 있다. 이윽고 비교적 나이 좀 많은 편의 두 노기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춘심은, 그는 잠깐 나의 안개에서 사라졌다. 나는 얼른 좌석을 둘러보았다. 없다. 웬일인가? 그러다가 나는 마침내 아무의 곁에도 아니 앉고 오히려 나의 등 뒤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그때의 기쁨은 여간 몇천 원 잃었던 돈을 찾은 것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찾기는 찾았지만 내 곁에 앉을지 말지는 그래도 미지수일다. 감히 그저 떨어지기를 기다리랴. 못 올라 따겠거든 나무를 흔들기라도 하여야 한다. 그것조차 못할 지경이면 그 밑에 입이라도 벌리고 누워야 한다. 앉으려는 뜻만이라도 보여야 한다. 나는 민그적 몸을 한편으로 밀어 그의 앉을 자리를 비워놓았다. 그리고
이리로 앉아요 란 말을 품긴 눈치로 몇 번 그를 슬쩍슬쩍 치어다 보았다. 남의 눈치는 빌어먹기도 못 알아준다. 하다 못하여 나는 내 곁에 앉은 피에게 눈꿈적이를 하였다. 이것은 정말 나의 피땀을 흘린 마음의 노력이었다. 피는 춘심을 힐근 쳐다보더니 이리 앉지!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던지었다. 그 당장엔 그냥 뻣뻣이 서 있었다. 이 짧은 찰나가 나에게는 얼마나 길었으랴. 이윽고 소르륵 코에 앉히는 향기 실린 실바람을 느낄째 그는 벌써 사뿐하고 나의 왼편 피에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펄떡펄떡 고동하는 나의 가슴에 장단 맞춤으로 나의 한 옆을 스치는 그의 옷이 사르르 하고 그윽한 소리를 내었다. 그와 나는 서로 데일 듯 말 듯이 앉게 되었다. 이것은 우연인 듯 싶어도 우연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나의 곁을 취하랴. 여기 무슨 깊은 의미가 있어야 되리라. 암만 해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등 뒤에 서 있을 리도 없을 것이다. 그도 나 모양으로 나를 알고 친하기를 마음 그윽히 갈망하고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나는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었다. 자석에 끌리는 쇠끈 모양으로 우리 둘의 사이는 점점 다가 들어갔었다. 그의 팔과 가장 스치게 쉬웁도록 나의 팔은 슬며시 내려놓이었다. 나의 손은 그 부드러운 살에 데이기 전에 먼저 그 보들보들한 옷자락에 더할 수 없는 쾌미를 맛보았다. 나는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아니 비우고 견딜 것까. 그 힘을 빌어야만 나에게로 날아오는 행복을 꼭 잡을 수 있다. 아니라 그의 보이한 손이 재불똥히며 방울방울이 잇따라 떨어진 이 술이야말로 행복 그것이 아니랴. 적어도 행복의 구름을 걸러내린 감로수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말만 하면 속에 잡아넣은 행복이 날아갈까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는 묵묵히 부어주고 나는 묵묵히 마시었다. 나의 마음은 실실이 풀어졌다. 그러면서 한껏 긴장하고 있었다. 평일과 달라 술은 좀처럼 취해오르지 않는다. 정신은 잔을 거듭할수록 더욱 말뚱말뚱해갈 뿐이다. 그의 손을 쥐자면서도 그의 얼굴을 보자면서도 그와 말을 하자면서도 나는 헛되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어 너절한 남의 말 참회를 하고 있었다. 술은 10잔이 넘어갔다. 그제야 조금 얼큰한 듯하였다. 나는 담배 하나를 집어들었다. 성냥 없소 라고 나는 그에게 첫말을 건네었다. 그것도 그의 담배 붙이는 것을 본 까닭이었다. 그는 성냥 한 개비를 그었다. 나는 의뢰히 붙여줄 줄 알고 담배 문잎을 내밀었다. 하나, 그는 불을 붙여주려고도 않고 그것을 나에게 준다. 나는 실망도 하고 섭섭도 하였다. 하지만 붙여달랄 용기는 없었다. 할 일 없이 그것을 받았다. 실망한 빛이 나의 안색에 드러났으리라. 그 다음 순간에 그 앵두빛 같은 입술이 방실 열리며 나에게 무엇라고 소근거렸는가. 그는 마치 변명하는 듯이 방긋 웃으며 불을 붙여주면 아니 된대요. 이것은 더 의외이었다. 어째 그래? 매우 말하기 어려운 듯이 망살거리다가 또 한 번 방글하고는 말을 이어 정이 갈린대요. 왜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의 담뱃불에 붙여주면 소박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꿈 같은 말이다. 아무리 부끄럼 많은 도련님이라 한들 이에 미쳐서야 말문이 아니 터지랴. 그러면 나에게 소박 만날까 걱정이란 말이지. 나는 뚫을 듯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조쳐 물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시선을 피하며 의미 있게 웃기만 한다. 그 아름다운 입술이란. 모든 것을 잊고 열렬한 키스를 하고 싶었다. 그것은 못하나마 나의 손끝만은 어느 결에 상 밑에서 그의 녹신녹신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 말끝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이든지 하여야 될 것 같다. 하나, 아까 생각해놓은 절묘한 언사는 다 어디로 갔는지 씻은 듯이 잊고 말았었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앵무 모양으로 남의 늘 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름이 무엇? 춘심이야요. 고장이 어데? 땡땡이야요. 나도 땡땡 사람이야. 참말씀이야요? 그러면 거짓말할까? 네이 하고 고개를 까딱까딱하였다. 그의 손가락이 살금살금 나의 손 안을 누르고 있다. 나는 또 술을 한 잔 마셨다. 자꾸 술만 잡수셔서 어찌합니까? 진지를 좀 뜨시지요. 담긴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밥보사기를 가리키며 그는 잔상스럽게 권하였다. 나는 괜찮아. 참, 밥 좀 먹지. 싫어요. 그는 고개를 흔든다. 나는 밥보사기를 그의 앞에 갖다 놓으며 시장할 것을 그래. 좀 먹어요. 아니, 먹기 싫어요. 그러면 무엇 딴 거라도 먹어야지. 아까 잔뜩 먹었어요. 우리는 벌써 사랑이 흠씬 든 애인끼리 하는 모양으로 서로 생각하며 서로 아끼고 있다. 문득 여러 사람의 웃는 소리가 우레같이 나의 이막을 울리인다. 나는 깜짝하며 고개를 들었다. 모든 시선은 우리에게로 몰리었다. 모든 웃는 얼굴은 이리로 향하여 있다. 미럼절은 다른걸. 땡땡이야 오직 이뻐야지. 땡땡 보고 아니 바라면 눈 없는 기생이지. 둘의 얼굴이 한 판에 박혀놓은 듯이 같은걸. 저런 부부가 있었다면 좀 어울릴까. 별소리를 다 하네. 오늘 밤에라도 되면 그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웃음 섞어 이렇게 떠들었다. 나의 얼굴은 모닥불을 담아 붓는 듯이 화끈화끈하였다. 그것은 부끄럼의 불 때문뿐이 아니다. 빨간 행복의 불꽃도 방글방글 피고 있었음이라. 그러나 나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같다 하면은 불복이었다. 살거리가 흰 것은 서로 어근버근할는지 모르리라. 많은 나의 오목한 콧끝과 알맞은 이마 넓이는 그의 그것들에 발벗고 따를 바 아니다. 말이 낫으니 말이지 나의 얼굴은 남에게 그리 뒤질이 많지 못생긴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나의 눈은 씨의 말을 들으면 가을물같이 맑은데 맹맥한 정파가 도는 듯 하는 것이었다. 전에게는 계집이 많이 따르리니 한 것은 어느 친구의 나를 비평한 말이다. 나도 어째 그럴 듯 싶었다. 우선 오늘 밤으로 말하면 나는 벌써 춘심이가 나에게 홀린 줄 알았다. 저는 기생으로 예사로이 하는 짓이라도 나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물론 나도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으리라. 하되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그의 아름다움에 끌리며 그가 나보다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 그것은 그렇다 하고 여러 사람의 칭찬이 기쁘기는 하였다. 그 기림이 춘심으로 하여금 나의 잘난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점에 있어 더욱 기뻤다. 나는 빙글에 득이양양한 웃음을 웃었다. 둘이한테만 붙어 앉았으나 춘심이 이리도 좀 오게 그려. 나와 맞은편에 앉은 애미 그 험궂은 상에 어울리지 않는 가락한 웃음을 띄우며 그를 부른다. 나는 어이없이 애를 바라보았다. 나의 눈은 감때 사나운 형이 제 장난감을 보자고 할 때 치어다 보른 어린 아우의 그것 모양으로 그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과 또 그것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애원이 섞여 있었으리라. 그는 그리로 갔다. 하건만 나는 의연히 기뻤다. 그가 가도 그저 아니 간 까닭이다. 몸을 일으키는 그 찰나에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며 눈웃음을 쳤다. 잠시라도 나리 곁을 떠나기는 참 싫어요. 그래도 기생몸 되어 손님이 부르는데 아니 갈 수 없습니다. 눈 한번 깜짝할 동안만 참아주셔요. 내가 곧 돌아올 터이니. 그의 추파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였다. 될 수 있는 대로 얼른 오게. 벌써 오나. 나도 눈으로 이렇게 일렀다. M은
음흉한 웃음을 껄껄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 이끌 사이도 없이 안반 같은 제 무릎 위에 올려 앉힌다. 저런, 남에게 저렇게 쉬운 일이 나에게는 왜 그리 어려웁던가. 이것을 좀 보아, 어떤가? M은 춘심의 어깨에 머리를 누이며 나를 보이었다. 어떻기는 무엇이 어때? 나는 태연히 말을 하였다. 많은 나의 귀에도 그 소리가 억지로 지은 것 같이 울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오장이를 짊어지고도 분하지 않아? 아이고, 참 죽겠는걸. 이번에는 한불 넘어보았다. 그래도 자리 잡힌 소리는 아니었다. 몹시 가슴이 울렁거린다. 암만 시치미를 따도 그가 남에게 안긴 것을 보기 싫었다. 스스로운 생각이 무의식한 가운데에도 또 스스로 부정하면서도 마음 어디서인지 움직이고 있었음이리라. 나는 텐마루로 나왔다. M의 노닥거리는 꼴도 보고 있기 무얼하였고 또 먹은 술이 온몸에 불을 일으켜 선선한 공기도 마시고 싶었음이라.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끔 흘러듣기지만 거기는 딴 세상같이 고요하였다.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한참 서서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무심히 고개를 돌린 나는 무엇에 놀란 듯이 가슴이 꿈틀하였다. 나의 앞에 춘심이가 서 있다. 어디를 가? 나는 몇 해 못 만나던 절실한 친구와 길거리에서 뜻밖에 마주칠 때 모양으로 반갑게 소리를 쳤다. 그러자 말자 그의 가냘픈 허리는 벌써 나의 가슴에 착 안겨 있었다. 그 날씬날씬한 허리란, 자릿자릿 눌리는 가슴이란. 나는 잠깐 황홀하였다. 집이 어디야? 나는 슬며시 감았던 팔을 풀며 생각난 듯이 물어보았다. 그것은 왜 물으셔요? 그의 대답은 의외이었다. 번연히 알겠거늘 왜 제쳐 물을까? 나는 잠깐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제 일신에 관한 무슨 중대한 해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얼굴빛을 바르고 있다. 그것을 왜 물어? 나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리었다. 왜 물으셔요? 그는 대질러 묻는다. 나 놀러 갈 터이야. 나는 간신히 이 말을 하였다. 놀러는 왜 오셔요? 그는 또 다도쳐 묻는다. 자네 보고 싶어서. 하고 나는 다시금 그를 잡아당겼다. 그만두셔요. 하고 그는 몸을 빼치며 냉연하였다. 그곳은 또 웬 말이야? 나는 정말 웬 셈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 나를 보고 싶으실까요? 그러면 무얼 지금뿐이지. 내일이면 씻은 듯이 잊으실 걸 뭐. 하고 원하는 듯 한하는 듯 눈을 깔아 맺힌다. 나는 꿈을 처음으로 깨인 듯 하였다. 무슨 그럴 리가 있나? 나는 부드럽게 그를 위로하였다. 이 말은 결코 겉을 바르는 말이 아니었다. 충장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럴 리가 있나? 나도 많이 속아보았습니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서더니 나를 떠나 한 걸음, 두 걸음, 생각 깊은 발길을 옮기었다. 나는 무엇을 잃은 듯이 망연하였다. 벼랑간 그는 발길을 휙 돌이킨다. 방긋 쏟아지는 듯한 웃음을 흘리고 선뜻 나의 앞에 들어서자 그 다음 순간에는 그의 향기롭고 보들보들한 두 팔이 나의 목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입술이 나의 귀를 스칠 듯 말 듯하며 참말 나를 아니 잊으실 터이야요? 하고 소근거렸다. 나는 정신이 얼떨떨하였다.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 나를 아니 잊으실 터이야요? 잊을 리 없지. 정말?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꼭 그리하셔요 란 말과 함께 나에게 달콤한 키스를 주었다. 다옥정 땡땡번지 위선 2번지를 잊지 마셔요.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이 연애가 끝나거든 우리 같이 가요. 꼭. 하고 가볍게 나의 등을 두드린 후 저갈대로 가버렸다. 나는 우두머니 그대로 있었다. 미끈하고 그의 팔이 감기었던 목원저리는 무슨 기름이 발라있는 듯 싶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은 무슨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이 근실근실하였다. 나는 웃음을 띠고 방에 돌아왔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듯 싶었다. 방바닥이고 천정이고 전등불이고 모두 나에게 웃음을 건네는 듯하였다. 말끔 좋은 사람들 뿐이라 하였다. 이런 좋은 사람들에게 술 한 잔 아니 권할 수 없다 하였다. 나는 차례로 술을 권하였다. 나도 그 돌려주는 술잔을 사양치 않았다. 나는 잔뜩 술이 취하였다. 그 뒤에 들어온 춘심은 인제 나의 것이 되고 말았다. 세상 없는 사람이 불러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다. 그가 기어이 가야 될 사정이면 둘이 같이 갔었다. 나는 주정을 막 하였다. 간에 헛바람 든 사람 모양으로 연애 연방 웃었다. 술을 더 가져오라고 보이를 야단도 쳤다. 할 줄도 모르는 노래를 고함치기도 하였다. 그 너른 방을 좁다고 휘돌며 춤도 추었다. 내 마음대로 놀았다. 남이야 싫어하든 미워하든 비웃든 욕하든 나는 조금도 관개치 않았다. 사위 윗사람이 몇 있었지만 그것들 다 초계같이 보이었다.